수술 하루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놓고 어떤 남자 직원이 바리깡을 가지고 와서 수술 부위를 바리깡으로 밀고 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을 해야 되니 입원복에서 수술복으로 미리 갈아입으라고 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정 12시가 넘으면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녁을 먹고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 맛 과자를 먹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51분에 간호사가 잠에서 깨워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수술은 대략 8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수술 내용은 먼저 뒤통수를 절개를 하고 두개골을 드릴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양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했어요. 드릴로 두개골을 뚫어야 한다는 것을 수술 전날에 들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술을 하려면 당연히 두개골을 뚫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한 후에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집중 관찰을 해야 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다고 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코에 차고 몸에 이것저것 붙어 있고 정신이 없고 머리가 부서질 것 같았는데 간호사는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허리도 끊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나긴 하루를 보내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며칠은 1인실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타구니와 손목에 정맥 주사를 꽂고 허리에는 척수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때는 병문안을 온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정도는 소변 호스를 꽂고 있다가 호스를 빼고 대략 일주일 정도 침대에서 소변통을 이용했습니다. 간호사가 2시간에 한 번씩 와서 체온이나 혈압 등을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구토 억제 주사, 진통제, 항생제 등 여러 주사들을 놓았습니다. 며칠은 죽을 먹는데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절반을 먹기도 힘들었었습니다. 죽을 먹을 때와 소변을 볼 때 빼고는 계속 잠만 잤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잠이 계속 오는데요. 잠에서 깨면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 때문에 2시간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깨우는 간호사가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이렇게 큰 수술을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프면 가족이 고생한다는 말.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잠을 자며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1인실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실비 청구할 때 돈이 많이 안 나와서 6인실로 옮겼습니다.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두통 등등 여러 통증들이 있었는데요. 머리가 통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실밥을 뽑기 전까지는 머리를 감을 수 없어서 점점 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는 세수도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잘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요. 그 촬영들은 병실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요. 그때 휠체어가 덜컹거림이 심해서 어지럽고 두통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은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수술하고 10일 정도 되었을 때 실밥을 풀었습니다. 실밥을 푸니 퇴원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 당시 저의 몸의 상태는 간신히 걸을 정도, 걷다가도 가끔은 어지러울 정도의 컨디션이었습니다. 퇴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받습니다. 그중 하나 알았던 것은 주황색 약은 대변을 묽게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2주 동안 대변 활동을 못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전신 마취를 하면 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활동을 해야 대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침대에만 계속 누워 있었기 때문에 대변이 안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3편에서는 수술 그리고 수술 후 병원에서의 모습 그리고 퇴원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 4편은 회복기에 대한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